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일단 TMF 이번 시간 살펴볼 텐데, 자, 지금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89.55%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도 될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막바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 줄 아는데요. 자,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사면은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지금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더 하락할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 TMF가 뭔가요? 일단은 이거는 미국채 20년물 레버리지 3배짜리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인상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5%보다 조금 더 높게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지수이고, 그래서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이 ETF는 가급적이면 건들지 않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 왜 이게 위험한지 이런 부분들 알려드리고, 그러면 이 상품을 언제 투자하는 게 괜찮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신용 등급이 AAA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AA 플러스로 현재 바뀐 모습입니다. 한 단계 낮았죠. 이게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지난 1일에 발표한 건데요. 자,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그리고 거버넌스 악화 등을 반영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말한 건데요. 실제로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함께 미국 재정 지출은 다방면에서 증가한 반면에 정부의 모자란 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 메꾸고 있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워런 버핏은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면서 채권을 1조 3천억 어치 매수했어요. 자, 근데 여기 산정이 있죠. 워런 버핏이 이 장기채를 매수했냐? 절대 아니고요. 워런 버핏은 레버리지가 없는 단기채를 매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반대로 워런 버핏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단기채를 1조 3천억 매수한 거고요. 또한 JP모건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한 나라이며 일부 국가의 신용 등급보다 낮은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워런 버핏이 이제 거버넌스 악화 문제는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재정 상황 또한 일리가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채를 산 게 아니라 단기채를 매수한 것도 이런 부분들에서 강등된 상황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브릭스 국가의 회원국 확장과 달러 기축에 대항할 브릭스의 CBDC 등이 일정들이 있죠. 이번 달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의 인플레이션은 CNBC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의 문제가 터질 경우 미국 정부는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지고, 다 추가적으로 지금 슈퍼 엘니뇨 현상까지 합쳐진 우크라이나 곡물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게 러시아에서 흑해 곡물 협정을 이 스위프트망 때문에 탈퇴를 했어요. 이 러시아에서 탈퇴를 한가 동시에 어떻게 했냐, 우크라이나 항구를 포격했어요. 그래서 곡물 6만 톤이 날아갔는데, 자, 또 오늘 나온 뉴스에서는 또 포격을 해갖고 곡물 4만 톤이 우크라이나 창고에서 터져갖고 증발했다고 합니다. 자, 총 10만 톤이 증가한 상황에서, 자, 이렇게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전 세계 곡물 작황 또한 나빠지면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파동이 곡물 시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번에 사우디는 원유 감산을 했죠. 자, 이런 원유 감산을 한 것 때문에 유가 또한 한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0%가 올랐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와 곡물에서 2차적인 인플레이션 파동이 충분히 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장기채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 삼가야 되고요. 주가가 지수가 상승할 때 미리 포트폴리오를 달러나 금과 은으로 배분하는 전략도 전략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인플레이션이 이 장기채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자, 디레버리징인 거죠, 결국에. 자, 미국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 신용화폐와 그리고 물가 상승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금리를 올린 이 배경이 되는 건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채한도 증액하고 이 세수 정부의 세금이 부족해지고 막 전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이 많이 부족한 거죠. 이 세금이 전쟁 물자 보급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부족한데, 자, 이거를 부채한도 증액을 통해서 이번에 지금 또 신용의 돈을 1200조 가량 풀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한 50조 정도는 이제 학생들 있잖아요. 학자금 대출 규모 상환하는데 도와줬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학자금 대출 다 면제해줬다고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고금리가 장기화될 이유가 이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금리까지 낮아져 버리면 순식간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더 오래, 더 길게,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이런 대가분들께서도 이 말씀하는 취지가 이런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핵심은 이 물가 안정과 이 부채 축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결국에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 그래요. 이게 일단 이 구간까지 뚫렸죠. 뚫렸는데, 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 번 더 추가 하락방 나오고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오고 이 역회된 숄로 패턴 그림을 한 번 위로 찌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희망으로 돌려본 거고요. 자, 현실적으로 본다면, 자, 결국에 이 내려간 구간에서 좀 오래 횡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 가격이 레버리지 곱하기 이 3배 때문에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TMF 이거 이제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데, 여러분들 한 3년 전 또는 4년 전 이때 이런 상품을 알고 계셨나요? 자,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자 2020년도 이후 지나가고 2021년도부터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하필 왜 이때부터 들려왔냐? 결국 이 포모예요, 포모. 이 적은 자본으로 빠르게 돈을 불리려다 보니까 이 포모 현상 때문에 이 장기채에도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 자, 이 TQ나 또는 SQQ 이런 거는 뭐 단타로 해갖고 들어가긴 나쁘지 않은데, 자, 이게 장기 채권에 이거를 일회성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장기간 들고 간다. 자, 이거는 정말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미국치 정부 10년 채권이에요. 자, 이때가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였죠. 이때도 이 10년 갔어요. 이 고금리 기조가 이 10년 동안 이어졌고, 그리고 미국이 이때 당시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자, 무려 40년 동안 이 금리 올라가는 사이클이 발생됐고요. 자, 이후 1980년대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얼마 전까지 내려가는 하락 파동이 발생됐습니다. 자, 이것 또한 지금 보면은 40년 발생됐죠. 자, 이제 40년 오르고 40년 떨어지고 이 하락 추세 반등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게 40년 동안 이어진다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과거에 이만큼 때까지 올라왔으니까 너무 높다. 단순하게 이 너무 높게 올라왔으니까 당장 빠질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40년 동안 올라간다라는 것도 정말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올라갈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게 상승 추세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언저리에서 한 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먼 미래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이 인플레이션과 디레버리징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스태그 시기에서는 뭐가 가장 좋았냐? 자, 은입니다. 은, SILVER, 실버. 실버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은이 왜 좋냐 하면은, 자, 이 당시 약간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금리가 왜 올라갔냐 이걸 봐야 돼요. 결국에 이 인플레가 이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인플레도 왜 장기화 됐냐? 이 돈을 많이 풀었다. 이때도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뭐 베트남 전쟁 한다고 풀고 뭐하고 풀고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인플레가 올라간 건데,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이 10년 동안에 석유 오일 파동이 두 번 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가가 4배 정도 올라가는 게 두 차례 왔다고 하고요. 이 당시에 은가역이 이 저점 대비 여기까지 31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은가격이 11배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시기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채권 좋아요. 채권 좋아요. 채권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 단기채 좋아요. 단기채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단기채가 아니라 이 장기채에 들어간다. 장기채. 아,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레버리지 3배가 붙는다. 아, 이거는 정말 힘든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ETF로 사는 거는 말도 안 된다. 할 거면 정식적으로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장기채 레버리지 3배는 뭐 하는 거다? 일회성으로 거래하는 거다. 이 거래를 목적으로 만드는 상품이지 이거를 계속해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3년만 횡보한다고 봅시다. 가격이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요. 그럼 결국에 이게 3배짜리라고 하면은 올라갈 때는 이 복류가가 나와서 3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데 결국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더 크게 떨어진 가격에서 또 올라갔는데 또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 더 떨어지죠. 자, 가격은 다시 이렇게 원점을 와서 여기 왔는데 이 3번의 파동을 거치는 동안 원금은 100%만큼 있는 게 아니라 한 90%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3번 위아래 왔다 갔다 할 동안 내 원금은 10%가 까여있다. 자,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3년을 볼 때는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할 때는 이런 거래하는 거를 하지 말고, 이 정식적으로 매수하자. 레버리지가 없는 걸로 매수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상품 투자는 거래, 이 트레이딩에 적합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라면은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TMF와 관련된 영상 한 번 더 제작해 보았는데요. 자,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샌드복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